소개받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강보일입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은 최대한 빼고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인의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좀 있는데,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제 주로 심리적 부담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설명 모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이 직무 스트레스 모형 중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요인들을 꼽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 과부하, 낮은 직무 자율성,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 및 낮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보상 및 복지 시스템,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교대 근무, 고용 불안정 이런 거 있고요. 감정 노동과 이제 고객과의 갈등 및 폭력, 열악한 업무 환경, 역할이 모호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정보 처리 요구 등이 있을 때 직무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직무 스트레스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 혹은 적정 긴장 수준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스트레스가 아예 전혀 없는 것보다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런 퍼포먼스, 업무와 관련된 퍼포먼스는 더 좋아지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오래 지속될 때는 피로하게 되고요. 이제 좀 익소션 지치게 되고,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 번아웃이 생겨서 결국에는 업무 수행 능력, 업무 퍼포먼스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일회성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제 즉각적인 이제 반응이 일어났다가 원래의 이완된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충분한 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계속 이제 스트레스 요인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고조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약간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처럼 이게 그런 게 이제 나타나서 번아웃이 오고, 결국에는 이제 건강이, 정신적 혹은 이제 심리적 건강이,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숲을 걷다가 곰을 만났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이나 노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HPA-X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여기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신호를 보내고, 여기서는 또 다시 이제 부신의 신호를 보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분비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이제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곰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곰으로부터 도망갈 준비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숲에 있고 곰을 만났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곰이 계속 회사로 찾아온다는 거죠, 매일. 이거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했던 얘기인데요. 무엇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향인데, 이런 것들이 앞선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뇌신혈관계 질환, 그리고 이제 비만이나 대사성 질환은 이제 당뇨나 이상지질 혈증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만성 피로나 근골격 질환 생길 수 있고, 피부 질환이나 천식 악화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업무상 사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죠. 이거는 주로 이제 정신 건강과 이제 연계돼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정신 건강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번아웃이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학습된 무기력 같은 거 이제 생길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적응 기전을 통해서 이제 알코올 남용이나 물질 남용 같은 거 생길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적응장애나 우울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심하면은 이제 PTSD 같은 것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 이 자살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요. 요 결과를 보시면 요 그림에서
요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위로 갈수록 이제 건강 관련 노동 생산성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결근을 많이 하게 되거나 프레젠티즘은 몸이 아픈데도 출근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문화가 결근은 잘하고 아파도 출근해서 아파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퍼포먼스는 떨어지겠죠. 몸이 아프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산출을 해보면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건강 관련 노동 생산성 손실이 커집니다. 이게 커지게 되고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서 중간이거나 높은 군은 보시면 20%포인트 혹은 23%포인트가 더 노동 생산성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직무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주면 이 생산성을 2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인지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에서는 이 건강 및 생산성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HPM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후생 노동성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METI라고 하던데 경제무역 산업성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건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는 거죠. 여기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후생노동성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보시면 건강 및 생산성 관리는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이 미래의 수익성을 높이는 투자라는 믿음에 기반해서 경영 관점에서 건강관리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강 관리하고 뭐 정신 건강하고 이제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뭐 보건이나 복지 측면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효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미국의 JOEM이라는 직업환경의학 학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이런 HPM, 그러니까 건강 및 생산성 관리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자, 이런 글이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 비즈니스 사례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거는 이제 다국적 보험회사인 악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건강 및 노동 생산성 관리를 위해서 크게 이제 7가지 축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직원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 및 근무 환경을 이제 유연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건강 및 안전 관리 해주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제 건강한 근무 환경, 그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 권장, 일하는 부모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직무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죠.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AP, 직원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축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면, 이런 직원들의 건강을 이제 평가하고, 이제 뭐 웰빙 워크숍이나 세미나 하고, 웰빙 트레이닝, 각종 뭐 이벤트 하고,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어플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운영하고, 또 이제 헬스 코칭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뭐 일본도 있고, 홍콩,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레바논도 하고 있고, 브라질, 멕시코, 이런 다 하고 있는데, 악사 코리아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거 일본의 어드밴티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직원들의 이제 건강 관리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축이 있죠. 하나는 이제 사업장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고, 또 하나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접근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 서비스는 보면 이런 이제 세부적인 이제 서비스에 이제 이런 뭐랄까요, 연합체 같은 그걸 뭐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여러 서비스가 세분화된 거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멘탈 헬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고, 또 필요하면 이제 산업간호사나 이제 산업의학 의사가
방문해서 조직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멘탈 헬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체크,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24시간 동안 이제 상담하는 어플 같은 것도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방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게 아무튼 시장 점유율은 1위라고 합니다. 멘탈 헬스 인더스트리 관련해서는 한 30% 정도.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이제 국내 사례로는 이제 국내 사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요거는 이제 올해 7월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때 발표됐던 사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현황 파악을 해서 사업장의 니드, 그러니까 이제 조직 진단을, 일종의 조직 진단을 한 거죠. 니즈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심리 검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해서 이제 이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뭔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관리 이제 하게 되고, 사내에 이제 심리 상담 센터 운영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자살 위험 등이 있을 때는 위기 관리 프로세스가 발동이 돼서 외부 전문가에게 이제 의뢰하는 체계가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 이완 프로그램이나 신체 이완 프로그램, 그러니까 힐링 소통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발표 시작한 지 10분 지났는데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이제 제가 정책적인 내용을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직업의학적, 보건학적 접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축이에요. 이제 근로자 개인에 대한 게 있고, 사업장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고,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해야겠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이제 습득을 하면 좋죠. 이렇게 이제 도와줘야 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해야 되고,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이게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 자원이 있죠. 근로자 건강센터가 이제 전국에 이제 45개소가 있고,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14개소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한 250개소 넘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시민인 경우에는 심리지원센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다 좋은데 여기서만 이제 그치면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를 탄광의 카나리아로 이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카나리아가 이 깃털이 이제 노랗고 지저귀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죠. 근데 예전에 19세기에 이제 광부들은 그 갱도에 들어갈 때 이 카나리아를 세장에 넣어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경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소리 들으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탄광은 위험하죠. 이제 이제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거는 가스예요, 가스.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나 메탄은 이게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 침묵의 살인자거든요. 증상이 나타나야만이 이게 노출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카나리아는 체구가 작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대사량이 이게 빠르다 보니까 훨씬 그런 거에 반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카나리아가 울지 않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아니면 횃대에 앉아 있다가 이제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광부들이 놀라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이거 노출됐구나 하면서 빨리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카나리아를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건강한 카나리아를 데리고 오면 됩니까? 아니면은 카나리아를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잘 시켜주면 됩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정신건강 이슈는 그 조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한테 먼저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야겠죠.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톡식한 환경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일 수 있단 말이죠. 개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뭐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키워주고 이런 거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에만 그치면 이 조직에 있는 모든 광부들이 다 죽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의 조직적 측면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ILO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관리를 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라.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현재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장을 통해 제공되는 정신보건 서비스는 사업자의 반발을 사거나 이용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방 측면에서의 접근을 이제 권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좀 보면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특히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사회적인 낙인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이제 강함을 강조하는 좀 남성적인 직장 문화가 있을 때는 이걸 좀 숨기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좀 생각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고, 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제 교육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조직 진단을 해야 되고, 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이제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파악이 되면 그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고위험 근로자가 있으면 뭐 외부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랑 이제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정신건강 이제 사업장 전체적으로 이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뭐 스트레스 관리 및 교육 및 워크샵, 긍정심리 프로그램. 근데 이 긍정심리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이게 실증적인 연구를 보면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외에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해야 되고, 자살 예방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거는 강북 삼성병원 부설 기업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서비스 체계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고위험군을 이제 선별을 해서 이거를 관리를 해주는 거, 요까지는 좋은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장 차원에서의 접근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이런 서비스 모델을 조금 더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